네, 오늘 마켓 시그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하원 발언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TSMC가 6월 매출 긍정적으로 낸 점 반도체주 전반의 훈풍을 일으키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다 정말 연말에는 66,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시그널들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오랜만에 다 같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승률도 미미했던 이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도 1%대 강세로 돌아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날 하원에서도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가졌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하반기 인플레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줬는데 아직 인플레가 2%로 도달하겠다라는 확신까지는 얻지 못했다라는 말을 남기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특히 기술주, 반도체주가 강한 모습들이었는데요. TSMC의 6월 매출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또한 해석이 됐습니다. TSMC의 매출부터 함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이라는 티커명으로 미국 상장에 돼 있는데 이날 3%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내줬죠. 일단 6월 매출 한 달간의 매출을 이날 공개했는데 2,078억 7천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반영한 결과 로이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을 합산해 봤는데요. 6,735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2분기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면이 있습니다. 이 로이터는 추산하면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TSMC의 매출 급증은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TSMC의 6월 매출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반도체주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반도체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강하게 올랐습니다. 2.7%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AMD도 3.87%, 마이크론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전날 정말 홀로 강하게 올랐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을 좀 낮추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도 0.81%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대형 기술주도 대체로 좋았습니다. 지금 AI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AI 관련주에 투심이 쏠려 있는 듯한 모습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46%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 1.88%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1%대, 메타는 0.9%가량 올랐고요. 아마존 0.23% 오름세였고 테슬라 0.35% 강세로 마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잘 나가던 금융주, 이날 좀 보합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JP모건이 강보한 마감했고요. 웰스파고는 0.27% 소폭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편 빅테크가 대체로 강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월가에서 지금 빅테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에 변경이 있거나 목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 그런 종목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 목표 주가 미드함이 $2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그 돈을 애플은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대규모 투자에 보다 이렇게 자사주에 나서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된다라는 미드함의 분석이었습니다. 어쩌면 생성형 AI에 그만큼 투자를 지금 당장 안 해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알파벳 TD코인이 목표 주가 $220로 높여 잡았습니다. 여전히 유튜브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아마존 마찬가지로 TD코인 목표 주가 $2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다우존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또 다른 빅테크에 대한 월가의 입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어서 메타, 또다시 TD 코엔이네요. 목표 주가 $60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AI 기반으로 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달았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248로 높여 잡았습니다. EPS 전망치를 재반영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보다는 낮게 책정돼 있는 목표 주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장의 특징주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모두 다 오르는 모습, 데커스만 제외하고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3.87% 올랐습니다. 반도체 훈풍의 영향을 받은 면도 있겠지만 이날 사일로 AI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일로 AI는 핀란드의 AI 스타트업이 되겠는데요. 유럽 최대 민간 인공지능 연구소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고객 맞춤형 AI 솔루션 구축에 조금 더 빨리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연 이번 인수가 격차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데커스 같은 경우에는 4.86% 하락을 했는데요. 엠사이어스라는 리서치 기관이 이 호카와 어그의 6월 매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도 2.6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폴로 고가 바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되겠는데요. 로보택시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가 운행 지역도 확대, 상하이까지 포함하면서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바이두의 주가는 2.66% 상승했는데 테슬라 마침 8월에 로보택시 이벤트 예정이 돼 있죠. 로보택시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 이목, 주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 수요일장에 어떤 종목을 주목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에 변화가 있거나 목표 주가에 변화가 있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봤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노무라가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넷플릭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좋은 콘텐츠를 연이어서 내놓으면서 구독자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결제 관련 기업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프리미어 비즈니스 모델은 좋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죠.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마진과 매출을 끌어올릴 촉매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국채금리 대체로 조금은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4.62% 소폭 내리는 모습들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281%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3%를 다시 좀 웃도나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4.2%대 유지하면서 다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름세 0.8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원유 재고가 하락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린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오펙 계속해서 원유 수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국제 금값도 0.5%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죠. 금리가 인하된다면 금의 매력도는 부각되기가 마련입니다. 금값 오름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o there's momentum there. I think to the health of the overall market, it maybe says something that things are weakening a bit and the economy is cooling, but there is a lot of momentum there. There is still a lot of dollars chasing the AI theme, which all those stocks, to the extent they're actually involved, are all associated with. And so I do think there's still some legs to that run as we kind of trade through low volume summer months here. I mean, I do think today some of Powell's comments are being read as slightly dovish by the market, which, again, has spurred that trade of, well, he's very good at trying not to surprise the markets at this point. I think the thing that jumps out at me is even the slightest acknowledgement of the two-sided risk of the labor market versus inflation, right? At this point, we've seen unemployment tick up. Headline payroll growth has been fine, but initial claims are higher than they have been. All of the JOLTS data points to a cooler labor market. So you want to see signs that the Fed is at least acknowledging, if not explicitly, starting to cut rates tomorrow, that the labor market weakness is something they're concerned about, that it's no longer a major pressure on inflation, which I don't think it is. And it opens the door to not just September, but additional rate cuts later this year and early next year, which at this point, the market, needs to see. I think the economy is cooling underneath our feet, and the labor market, which has propped up consumer spending for a couple of years, is starting to wobble. So an acknowledgement of that has been great to see. 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오늘 시장은 조금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어떤 발언을 했을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충분한 확신은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약간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에 입장을 두고 있는 것 같죠. 제롬 파월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확신해서 말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파월은 미국이 여전히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없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달성하는 이른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물가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2%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금리를 먼저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근본적인 모멘텀이 회복된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둔화하는 고용 시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이에 시장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더 키워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CPI와 PPI도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경쟁의 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 또 산업 간의 경쟁, 그를 뛰어넘는 국가 간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하나하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AMD가 엔비디아를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위해서 핀란드 AI 스타트업을 1조 원 가까이 투자해서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핀란드 AI 업체는 실로 AI라는 곳인데요. 이곳을 통해서 AMD는 추가적으로 이 AI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더 힘을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AMD 기반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개선하면서 잠재적인 고객이 이 회사의 칩을 이용해서 복잡한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AMD는 기대감을 높였고요. 또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AMD의 AI 담당 수석 부사장 같은 경우는 향후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래가 AMD의 재무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핀란드 헬싱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실로 AI 같은 경우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을 통합하는 엔드투엔드 AI 기반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 다양한 고객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AI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서 AMD가 AI 분야에서 다시 한번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지난 1년 동안 AMD 같은 경우는 12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이미 인수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승자의 자리에 오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저번에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오픈 AI 이사회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애플까지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옵저버 역할이 부여됐다라고 소식이 나왔던 바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또 나왔던 소식을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이사회에 최종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챗GPT의 개발사인 이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직접 서한을 보내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픈 AI 대변인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떠나면서 회사 이사회에는 옵서버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혀서 이달 초에 이사회 참여가 알려졌었던 애플도 참여를 철회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인공지능도 반독점과 관련해서 이 유럽연합 기구가 이 오픈 AI와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해서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빅테크들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AI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 단에서의 규제가 더 강하게 조여오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도 일단 두 종목 모두 간밤에는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파일을 키워서 국가 간의 경쟁 이슈에 대한 소식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을 향해서 여러 국가들의 또 규제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놓고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유럽연합에 대한 무역 장벽을 본격적으로 다시 재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측에서 중국을 향해서 여러 가지 관세 인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었는데요. 이를 놓고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 기계나 전자제품 수출입과 관련돼서 무역 장벽에 문제가 있진 않는지 본인들도 재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상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영구 관세를 부과할지가 최종 결정되는 11월 직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최근 몇 달 동안 악화가 됐었는데요. 특히 긴장의 중심에는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있었죠. 유럽은 이게 역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요. 지난주 유럽연합은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현행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놓고 지속적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지속적으로 팽팽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일단 11월에 발표되는 유럽 쪽의 입장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안 보여줬던 급격한 가격 급락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짓고 현재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0.4%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7,500달러 선의 현재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규제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CFTC 위원장이 현재 암호화폐의 80% 정도는 대부분 증권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규명을 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들이 증권성 논란을 두고 SEC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증권이다 아니냐를 놓고 상당한 시장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이러한 발언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연말에 있는 대선을 놓고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규제기관이 SEC가 될지 CFTC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 기관 모두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쪽에 훨씬 더 우호적인 규제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안고 있지만 일단 급락을 멈추고 암호화폐 시장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에도 성공해 줄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TSMC 폼 미쳤다. 뉴욕 증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피트 TSMC 6월 매출액 발표입니다. 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대만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 뉴욕 증시는 ADR로 아메리칸 예탁 증서로 상장되어 있죠.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그 MS, 애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 싸움 이것과 더불어 TSMC의 1조 달러 시가총액 돌파. 정말 대단한 괴물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 지금 윗부분의 3명은 진짜 저거 한 기업을 다 팔면은 우리나라를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이 순위가 쫀쫀하게 붙은 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누가 1위로 올라서도 이상하지 않을, 그쵸? 누가 1위로 올라서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애플이 지금 약간 뭐 폼에서 뒤졌다.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두뇌 하드웨어를 만드는 엔비디아, 그거에 비해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빼고는 인공지능 쪽에서는 약하지 않냐.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시가총액 1위를 겨루고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안 생겼는데도.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지금 아람코, 그다음에 메타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SMC가 1조 달러에 근접해 있었는데 1조 달러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대만 증시에는 TSMC나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TSMC나 같은 기업이에요. 증시가 다를 뿐이죠. 근데 대만 증시도 좋기 때문에 둘 다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대만에서나 미국에서나. 괴리가 없어요. 보통 그렇게 괴리가 펼쳐지면은 메꿔지기 마련이고, 예를 들어 중국 증시에 대만 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거는 중국 증시 특성상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만이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따라갑니다. 중국 증시만 굉장히 제한이 많을 뿐이죠. 중국 증시는 상한가 제한이 10% 지금 그 수준인데다가 점심시간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있습니다만 대만과 미국 증시는 똑같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뉴욕 증시에서 상징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대만 증시도 결국에 TSMC가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대만 증시의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남은 건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가면 됩니다. 제발 가주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TSMC의 전망은 아직도 밝죠. 자, 과연 이게 역전이 될 것인가? 지금 삼성전자랑 TSMC의 경쟁이 어디로 가고 있냐? 지금 사실 관심이 다 SK 하이닉스로 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하는 그 라인에는 뒤에 인텔이 쫓아오고 있지 SK 하이닉스는 거기 씬에는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랑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3나노, 2나노 경쟁하는 데는 SK 하이닉스가 없다고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HBM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라인이 공고하니까 삼성전자가 빠진 거예요. 이 씬이 만약에 TSMC와 삼성전자의 VS 씬으로 온다. 그럼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포커스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핀 스프라이트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무대 위에 서 있는데도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까맣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랑 TSMC가 뭐 2나노, 1나노 뭐 한다고 1나노에서 또 0. 몇 나노 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다들 수율이 안 나요, 수율이. 3나노 단에서 수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제품으로 우리 1나노짜리 만들었어. 근데 너네 생산해봐. 생산을 못해요. 100개 만들면 한 개만 양품이 나오거든요. 99개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폭을 미세화하는데 더 이상 되질 않으니 게임이 어딜 가냐면 포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레고 처음에 사면은 예쁘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싸움은 뭐냐면은 그 똑같은 틀 안에다가 누가 레고 개수를 더 많이 박아 넣느냐인데 이제 더 이상 박을 수가 없어요. 레고 상자 틀을 최소한 간격도 없이 다 파갖고 레고 블록을 다 껴놨단 말이에요. 선물 세트에. 더 이상 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싸움이겠어요? 무슨 싸움? 어떤 방식으로 포장을 해서 더 넣느냐죠. 레고를 이렇게 평평하게 넣다가 그럼 이제 위로 싸서 놓고 옆으로 기울여서 놓고 사선으로 넣으면은 더 많이 넣겠죠. 이제 패키징 싸움으로 간 거예요. TSMC랑 삼성전자가 포장 싸움으로 갔어요. 포장 싸움.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랑 TSMC가 그렇게 포장 싸움도 하고 나노 싸움도 하는데 과연 지금 2027년도 포캐스트로 그런 부분이 극적으로 역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이게 최첨단 공정의 비중입니다. 지금 타이완이 68%예요. 여기에 당연히 TSMC가 들어있겠죠. 타이완이 68%고 코리아가 12%고 미국이 12%, 차이나가 8인데 이게 2027년 4년 뒤에 간다고 해서 크게 변하겠느냐. 8%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라 예상이죠. 이거는 또 그 하나의 기관이고. 근데 어쨌든 예상이 8% 빠졌는데 그렇다고 많이 가져가는 게 코리아냐. 코리아는 예상이 1%밖에 안 늘어요. 그걸 누가 가져가냐면 5%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기관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기관도 봐야겠죠. 근데 지금 이 씬에서 미국 회사가 인텔이잖아요. 아무리 TSMC를 좋아하고 아무리 삼성전자를 좋아한들, 그렇죠? 결국에 손은 안으로 굽겠죠? 미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 기업 편 들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 기업 편 들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미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 편 드는 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렇죠? 대만, 한국도 똑같은 거예요. 중국만큼 아니더라도, 중국만큼 미워하진 않더라도 한국, 미국, 대만이 있을 때 미국 사람이 미국 기업을 택하겠죠. 당연히 인텔을 밀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7% 는 것으로 보고 재팬이 또 4% 들어옵니다. 요즘에 일본이 야욕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구마모토 현에 TSMC 공장을 막 유치하지 않았나? 반도체 부활해서 다시 옛날로 간다고. 소부장은 아직도 강세인데 소부장보다는 앞단에 있는 칩셋 업체들이 다 두각을 나타내니까 우리도 그 야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지금 야욕 갖고 있죠, 지금 이거. 그 일본이 만약에 여기를 차지한다면 최첨단 공정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될 뿐이에요. 대만이 좀 깎이더라도 한국으로 많이 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 대만은 여전히 60%의 강세를 띌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TSMC가 매달 매출액을 발표하죠. 어저께 매출액 발표했습니다. TSMC 홈페이지 들어가면 매달 메인 페이지에다가 공시해요. TSMC 준 2024 레비뉴 레포트 해가지고 냈습니다. 자, MOM 볼까요? 원래 그 전월 동기, 전년 동기, 보지 전 분기 대비 아니면 이거는 매달 발표하니까 그쵸? 그 3분기마다 발표하는 그 실적이 아니에요. 2024년에도 1분기,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는 다 하잖아요. 이건 매달 발표기 때문에 전달 대비, 보통 전달은
계속 얘기 드렸지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반도체도 똑같아요. 이게 뭐 정말 여름 수혜주, 겨울 수혜주처럼 뭐 부채를 팔거나 난방기기를 파는 회사는 아니지만 반도체도 계절성이 있어요. 1월, 12월이 똑같진 않다고요. 똑같이 12로 나누지 똑같진 않죠. 1월 달이 12월 달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달 대비가 어떤 때는 전달 대비 줄은 게 그냥 계절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하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다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전달 대비는 이 괄호가 있으면 마이너스잖아요. 디크리즈. 전달 대비로 하면 그 5월 달 대비하면 6월 달이 9.5% 감소를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메이가 20만 9,620인데 준이 20만 7,869잖아요. 레비뉴가 줄었죠. 근데 YOY로 볼까요? 6월 달 2023년도 6월 달 대비겠죠. 무려 32.9% 증가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15만 6,404 매출이었거든요. 이게 33%가량 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YOY 기준. YOY 기준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반기가 지났잖아요. 반기를 다 한 겁니다. 반기를 다 했을 때 2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3% 이렇게 매달 전달에도 그랬고 매달 이 정도 기세를 보여주면은 1년 평균을 냈을 때도 30% 정도의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매출 성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여기 줄어든 거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6월 달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 이거는 보시면 1월 1월이죠. 제니어리잖아요. 그렇죠? 6기 반기를 다 비교한 거고 이거는 전년 동기 6월 달을 비교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28%에서 33%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이 계속 뜨겁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TSMC가 1조 달러 돌파할 만하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오늘 11일이니까 얼마 안 돼.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TSMC가 또 실적이 중요해지겠죠. 지금 매출액이 2023년 3분기에 이거 보시면 이 실적은 분기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TSMC에서는 매달 그 발표하는 거예요. 그 매달을 3달씩 모으면 이 분기가 하나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어닝 쇼크가 2023년 3분기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거의 뭐 이 동그라미 뒤에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이죠. 살짝 낮았기 때문에 어닝 쇼크예요. 다 이게 서프라이즈 2번 연속이고 이번에 20.16 빌리언 달러 매출액이 예상됩니다. 7월 18일 날 발표가 되죠. 요 컨센서스가 2023년도 4분기 요 정도 비슷한 컨센서스를 지금 예상하고 있네요. 지금 22달러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계속 서프라이즈였어요. 이익은 계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2023년도 2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도 1분기까지 그것도 꽤 큰 폭으로 그쵸? 컨센서스 동그라미가 거의 눈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죠. 계속 서프라이즈였고 이번에 컨센서스는 주당 1.40 US 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8일 역시 발표가 되고요. 이게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서 5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매출액은 이미 늘어나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쵸? 분기를 3달을 합친 한 분기의 매출액도 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SMC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보죠. 지금 이미 뛰어넘었어요. 에버리지가 182.56인데 이미 주가가 190달러 이상을 갔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잡아놓은 목표가 평균치를 넘어섰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가 뒤따라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거 있죠. 주가가 계속 올라버리면은 자기가 보고서를 쓰고 있는 와중에 올라버려요. 혹은 보고서를 이미 넘겼는데 컨펌을 받고 프린트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올라버려요. 그러면 보고서 새로 써야 돼요. 목표 주가를 올려서.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목표 주가를 나중에 오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따라 올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지금 이것도 에버리지 평균을 다 상회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5% 정도 하락해야 컨센서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은 건 218달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이어서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TSMC 없으면 엔비디아의 설계도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뭐 물론 엔비디아의 설계도가 뛰어나겠죠. 근데 TSMC의 생산 시설 없으면 어디다 맡겨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그게 위겠죠. 지금 TSMC의 목표 의견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요. 만장일치입니다. 아예 없어요. 홀드, 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의견 전부 바이기 때문에 스트롱 바이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계속 두들기다가 여기를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버슈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판이 바뀌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돼버리면은 채널이 위에 따로 생겨요. 만약에 그걸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걸 저점에서 놓쳐버려요. 그쵸? 이 채널에서 보면은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오버슈팅인가 해서 매도를 해야 되나? 근데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아예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완전히 기업이 밸류업이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 돼버려요. 왜냐면 여기가 1층이고 지금은 1층밖에 없으니 여기가 당연히 꼭대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2층이 생겨봐요. 만약에 2층 통로가 생겼는데 내가 여기를 고점이라고 생각했으면은 2층 통로의 맨 하단부에서 나는 파는 게 돼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주봉, 월봉. 물론 잘 본다고 무조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기 2022년도의 고점, 2022년도의 고점에서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죠. 기술적인 유의성이 너무나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죠, 차트를. 여기 2022년도 고점과 여기 연결해 보세요. 여기 무슨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가 밀렸겠어요? 저기잖아요. 2022년도 고점에서 완전히 정확히 쫙 밀렸죠. 근데 여기서 다시 다지고 여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막힌 거를 주저앉혔다가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더 다이나믹하거든요. 월봉으로 보면은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앞에서 전방에서 막 비비고 있어서 지금 사실 뭐 이게 밸류체인 순서대로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도,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그렸는데 TSMC의 생산시설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리고 TSMC는 뭐 없으면 못 만들죠? ASML의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벤져스에 나오잖아요. 토르가 무기를 새로 만들려고 갔는데 공장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설계도를 가진 대장장이를 데려왔는데도 못 만들잖아요. 공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그 공장을 돌리는데 또 그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SML에 노광 장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TSMC랑 ASML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먼저 밸류체인의 1번에 있으니까 먼저 갔지만 지금 어저께도 그렇고 ASML, TSMC 폭발하고 있죠. 얘네 둘이 슈퍼 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SML의 노광 장비와 얘네의 생산 공장이 없으면은 엔비디아 설계도는 그냥 바람에 날린다. 엔비디아를 너무 그렇게 우습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이죠. 월봉에서 보니까 2021년 고점까지 보이네요. 그렇죠? 주봉에서 보니까 2022년 고점이 아까 여기였잖아요. 근데 2021년 고점도 보이죠. 월봉으로 보니까 더 길으니까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이라. 여기 보면은 여기도 그렇잖아요. 결국. 왜 여기가 이렇게 윗꼬리를 이렇게 3번이나 달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단 게 아니죠. 허공이. 2021년 고점. 거기서 2020년에 막혀서 실패를 했고 2023년에 4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2년 동안 여기 밑에 있었으니까 여기 본전 심리가 있던 사람들 있죠. 타파랐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22년에 물렸어요. 혹은 2021년에 물렸다고 합시다. 2021년에 물렸는데 2022년에 내 본전에 왔는데 조금 이익을 보고 싶어서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보고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물려버리면 못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1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고 내가 처음에 샀던 것보다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보기도 싫거든요. HTS, MTS 열자마자 그냥 바로 저기 현재가 매도 때려요. 그게 본전 심리거든요. 그래서 매물벽이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까 그 본전 심리가 극심하게 달아올리기 때문에 더 강하고. 그러니까 그걸 뚫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서 폭발해버린 거죠. 이 두 개의 2022년과 2023년,
이 2021년, 2020년 고점을 날리기 위해서. 그 지금은 완전히 뚫어버려서 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여기서 손해본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 최고점에 산 사람 보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랠리예요. 왜냐면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랑은 다르죠. 여기는 팔 마음이 본전 심리가 들끓어가지고 막 끝까지 목까지 차올랐을 때니까 저항이 심하죠. 여기는 지금 완전히 공간이 열려가지고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격이 벌어져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살까 말까 버튼 누르다가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역사적 신고가 가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TSMC도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오늘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도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걸로 끝입니다. TSMC, 약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네, 이 시각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와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각국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불리는 나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토 같은 경우는 지난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다음 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회원국을 보호하는 기구 단체이고요. 1949년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12개국이 결정했던 군사 동맹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와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결성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총 32개국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스웨덴이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핀란드의 가입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토 회원국들 앞으로의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회원국 전체 GDP의 최소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잘 지키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 이후로 국방비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폴란드가 전체 GDP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2위에는 미국이 3.5%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다른 발트 3국 같은 경우도 전체 GDP에서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GDP 2% 이상에 달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 전체 GDP 2% 이상을 GDP에 할당하지 못할 거면 이 러시아에게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겠다라는 발언을 내어서 굉장히 시장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현재 지난 어제부터 진행이 돼서 내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워싱턴 서밋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미국과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기조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3년 연속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아시아 패시픽 파트너 4라는 이름으로 함께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참석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를 도모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미리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날이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이제 이틀째 일정에 돌입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북러 현재 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We cannot allow the alliance to fall behind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의 협정이 계속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나토 같은 경우는 국방비가 최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32개 회원국의 국방비가 총 1조 3천억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모습인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국방비 28%는 무기 시스템이나 차량 그리고 주요 무기를 만드는 데 지출이 됐다라고 하고요. 각국의 국방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유럽과 미국 안에서의 방산주의 주가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에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더 부각이 됐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4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방산주들도 각각 큰 폭의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같은 동일한 기간 동안 미국 쪽의 오름폭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20%대가 최대치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유럽 쪽보다는 조금은 그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방산주들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현재 수준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대형 방산 업체들이 자국 내 경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유럽 쪽에서는 각국의 정부들이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지상전 역량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 속도까지도 계속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400% 넘게 급등했던 이 라인메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독일 정부로부터 최대 85억 유로 정도의 군수품 계약에 수주 성공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미 국방부가 비전통적인 방산 업체들을 포용하면서 경쟁 심화되고 또 우선순위가 대테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 쪽에서는 쇠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나토 회의를 하루 더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발언들을 통해서 또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잠잠하지만 최근에 국내 방산주들도 어제도 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었던 만큼 오늘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다시금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이은주의 사인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5,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오랜만에 1%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TSMC의 6월 매출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반도체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랠리가 걸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반도체주의 강한 상승세 오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최근에도 분위기 좋았는데 해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지난주에 미리 확인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앞으로 국내 2분기 실적들에게 모두 청신호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7시에 또 돌아와서 구체적인 국내 증시 사인들도 여러분께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